동물간호사, 동물간호복지사, 수의 테크니션, 동물보건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동물보건사 관련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과 의견, 경험담에 관한 썰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관련 학과 학생들이나 동물병원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 영상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은 동물보건사의 배경과 실체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현재까지 진행된 동물보건사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해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동물보건사? 이젠 속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4일에 대한수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보건사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 요지는 동물보건사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당초 주사, 체열 등 침습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맺은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업무 범위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이라는 하위법을 통해 지정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제도의 기준이나 조건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직업에 대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뭔가 명확한 내용의 답변은 없이 빙빙 또는 표면적인 답변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수험생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올해만 해도 많은 대학들에서 관련 학과들을 신설했죠. 전국 대학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산 경상대 반려동물보건과, 카톨릭 상지대 반려동물과, 대구 한의대 반려동물보건학과, 세명대 동물바이오 헬스학과,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광주여대 애완동물보건학과, 부산여대 반려동물과, 경성대 반려생물학과, 경인여대 펫토탈케어과 등 제가 알아본 대학만 해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과 이름만 봐도 동물 의료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보면 모두가 동물보건사를 앞으로 내세우고 학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신입생을 선발한 학교들도 있고 내년부터 학사 과정이 시작되는데 현재 이들 대학 모두가 양성기간 인증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들마다 하는 교육이 획일화되지 못하고 따로 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 인증 기준이 나오게 되었을 때 현재 대학들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학생들 구해주자고 인증 기준을 낮추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들과 보호자들이 감수해야 하니 쉽게 그럴 수도 없겠죠. 그런데 대학들은 학과 홍보를 하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대학에서 홍보하는 동물보건사에 대한 직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동물간호 이 말에 초점을 두고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함으로 해서 이걸 보는 학생들은 막연하게 동물간호사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진학을 고려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동물보건사의 업무에 대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간호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병원은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사병리사 등이 나누어져 있지만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는 이 모든 직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해뒀습니다. 사람병원의 저 직군들은 모두가 면허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동물보건사는 저들이 하는 업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걸 한다면 이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스케일링 같은 처치를 하고 약 조제하고 하다가 실제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만 해온 어린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학과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 제 영상이 수험생들이나 관련 학과 학생들에겐 혼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도 간호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동물 간호사 절대 아닙니다. 전망 좋은 전문 직종이라는 소개도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면허증과 자격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죠. 면허증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정한 업무를 특정인에게 면제해주고 허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인정이 되죠. 고유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인정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일반적인 자격증은 그냥 이런 업무 능력이 있다 라는 자격 상태를 나타내는 단순한 증서입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변호사나 선생님처럼 면허에 준하는 자격증도 있지만 동물보건사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자격증입니다. 이건 절대 전문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동물보건사의 업무 자격은 일반 스태프와의 법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기존 동물병원 근무자들을 위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은 1년의 실무 경력, 고졸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만들었죠. 결국엔 새로 생긴 직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업을 이름을 새로 만들고 자격증만 국가공인으로 바뀐 예전과 동일한 직군이죠. 이게 전문직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전문성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다니고 있는 모교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부터 걱정해야 하는데 졸업 후에 기존 근무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것이 과연 전망이 밝은 건가요? 제가 하도 많은 글을 봐서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글 중에 동물보건사 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때 수의사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의사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에게 전달이 안 됐을 뿐이에요. 대다수의 수의사들은 대한수의사회가 이렇게 허술한 제도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봐도 이건 있으나마나한 자격증이니까요. 예전 영상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절대 이 직업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본 분들이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 올바른 정보를 얻어서 진학하는 데 있어 동물보건사라는 직업 하나만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이 직업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동물 관련 일을 하기 위해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물 관련 직업은 동물보건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최근 동물병원들은 포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이나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는데 진료적 예방이 아니더라도 일반 관리에 집중을 해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의료 서비스는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과 관리하는 것이 더욱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것이 선진국형 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수의사나 동물보건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을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질병에 집중된 수의사들보다 더 역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학업에 충실하고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길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건사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